자, 그래서 특수무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뭐냐? 물건을 주고요. 물건에 대한 서류를 주고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줘야 돼요.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뭐다? 물건과 서류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인 무역거래예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 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탁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 판매는 뭐의 문제냐? 소유권 이전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없다. 그래서 물건을 주고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물건을 너가 맡아줘라. 여기서 consignment라는 단어가 나오죠. 탁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아줘. 맡아서 너가 거기서 팔고 팔아주면은 내가 수수료를 줄게 라고 하는 게 위탁 판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위탁 판매 비슷한 형태로 BW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BWT라는 거래를 이제 무역 실무에서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나중에 관세법에서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 이제 관세법 나중에 7장 하시면 배우게 되는 게 바로 보세라는 개념입니다. 보세. 자, 그래서 보세 옷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관세법에서 배우는 보세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세는 뭐냐? 세금을 보류한다라는 거죠. 세금을 보류한다. 무슨 세금을 보류해요? 관세를 보류한 게 보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순간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한다? 통관을 시켜서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통관이 되기 전에 물건이 돌아다녀요. 밀수예요, 밀수. 밀수입이에요. 자, 근데 통관을 하려면 어쨌든 유형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딘가에 놓여야 통관을 하겠죠. 근데 이 놓이려면은 이 물건은 관세를 낸 상태의 내국 물건이어야 하는데 그럴 장소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특정한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정해놓습니다. 보세구역이라고 정해놓고 이 안에는 통관을 아직 거치지 않은 외국 물품 상태인 물건이 보세 상태로 놓일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이 보세구역입니다. 자, 근데 이 보세구역에 어떤 형태의 거래가 생겼느냐? 중국에서 한 100카톤 정도 옷을 막 가지고 와요. 100카톤 정도 옷을 막 가지고 와서 보세 상태로 보세구역에 놔둡니다. 놔두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바이어를 찾는 거예요. 보통은 물건 100카톤을 바이어를 미리 찾아놓고 보세구역에서 잠깐 뒀다가 통관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려면은 100카톤을 한꺼번에 갖고 올 때 그 물류비와 뭐 이런 거 자체를 뭔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0카톤을 보세구역에 일단 갖다 놔요.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A라는 사람이 2카톤 필요하대 하면 보내줘요. B라는 사람이 3카톤 필요하대. 그럼 또 거기다가 통관을 해서 보내줘요. 이렇게 한 번에 보세구역에 와르륵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거기서 바이어를 찾아서 보내는 형태의 거래가 보세거래 해서 BWT 거래다라는 거고요. 이 BWT 거래라는 단어가 나중에 결제라던가 운송이라던가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개념을 챙겨주셔야겠고요. 자, 요 연계무역 넘어가 볼까요? 연계무역. 여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단어 위주로 챙겨주시면 돼요. 단어 보시고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었다. 그래서 보통은 물건을 수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100%의 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물건이라던가 서비스로 대체되는 거래가 연계무역이다라는 거고요. 자, 물물교환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물건 주고 물건 받는 방식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통관하면서 거의 마주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컴펜세이션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수출을 내가 100카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저 상대방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너한테 계속 수입만 하니까 나 적자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 이만큼 수입해주지? 너도 나한테 이만큼 수입해줘. 라는 식으로 거래와 거래가 상계되는 형태의 거래가 구상무역이라고 돼 있고요. 자, 이런 컴펜세이션 트레이드와 연결되는 게 나중에 이제 신용장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특수 신용장들이 요거와 연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 신용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느냐?
내가 너한테 100카톤을 사서 여기에 대해서 100만 부를 이제 신용장을 열어줬는데 이 100만 부를 너가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신용장이 열려야만 이건 유효하다 라는 식으로 조건을 타는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형태의 신용장도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신용장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카운터 퍼체이스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자, 그래서 뭐가 달라요? 라고 하게 되면은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 안에 두 개의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의 계약서 안에 내가 너한테 100카톤 샀지? 너도 나한테서 얼마 사가? 라는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카운터 퍼체이스는 한 번 샀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여기에 대응하는 거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약서가 하나냐 두 개냐의 차이고요. 그 개념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